자, 현대문법과 관련된 부분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입니다. 언어 일반론과 관련된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이거 들어오시기 전에 기출 문풀을 다 해놓으신 거 맞지요? 네, 그거 믿고 저는 열심히 한 문제라도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1번과 관련 있는 문제, 언어 일반론,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된 문제, 2018년도 소방 2차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소방 2차 문제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국회 사무처 8급에서도 한번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에 나타내고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맞춰보는 과정에서 살짝 이거는 답이 얘가 되는 것과 얘가 되는 것 두 개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수험생들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영미가 모두가 사물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싫어서 사물의 이름을 자신이 정한 대로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기로 결심하였다. 에서부터 여기 예문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자의성과 관련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서 영미 주변의 친구들은 영미의 말을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과 관련 있는 부분은 네, 의사소통과 관련 있는 언어의 특성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사회성이라고. 그런데 정답은 당시에 여러분들 몇 번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2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 마지막 부분이 중심 문장이니까 그럼 2번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라고 체념하듯 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좀 아쉽습니다. 이 문제가 좀 더 명확해지려면 다음 글이 나타내고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글이 아니라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나타낸 부분으로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굳이 막 으쌰 이렇게 해서 따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4번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 출제진들한테 도발을 좀 했습니다. 당시 정답은 4번이 2번이긴 했으나 저는 이 부분은 크게 1번, 2번과 4번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이거를 주제로 두면 어떨까요? 네, 출제진의 의도는 여기 마지막 문장을 주제로 너희들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듯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낸 것 같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똑같은 예제로 국회 사무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다음 글이 나타내고 있는 언어의 특성, 지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여기에다가 창조성, 역사성, 역사성, 분절성, 그 다음 사회성, 자의성, 그 다음 자의성, 역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2개씩 들어오는 문제는 국회 사무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보다는 국회 사무처 문제 이렇게 보기로 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문제를 내는 방법이 현명하게 문제를 내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문제입니다. 근데 답은 정정되지 않았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는 여러분들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느냐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의 마무리는 필요가 없을 듯 싶습니다. 암튼 여러분들 당시 정답은 2번이었으나 충분히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도 됐다라는 걸 저는 밝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과 관련 있는 부분 오케이, 다시요. 그럼 1번과 관련 있는 부분에서 언어의 특성은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그건 어떤 특성? 자의성과 관련이 있고 이 마지막 문장을 밑줄을 했다면 그건 사회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자의성과 사회성이 헷갈리시는 수험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사회성이라는 말 뜻은 얘처럼 의사소통이라는 이런 문맥적 의미가 들어오면 사회성이라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네, 정답은 여러분들
이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포인트 찝자. 기출문제는 포인트니까 사회성과 관련 있는 부분은 뭐라고 했는데요? 의사,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사회성이라니까요. 역사성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명확하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이 포인트가 설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기출문제 풀이는 여러분들 포인트를 명확히 콕 찝고 가는 게 기출문제 풀이에요. 그 다음 자의성은 내용과 형식의 우연성.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분절성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것들을 연속적이지 않은 것처럼 끊어서 표현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얘는 끊어서 표현했다. 무엇으로? 언어로 표현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본문 들어옵니다. 아래아가 현대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아하 그럼 이 낱말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고전국어에서는 사용되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그 다음 물이 현대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그 다음 어리다가 어리석다로 쓰이다가 현대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의 뜻으로 바뀌는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시간의 흐름과 관련 있는 포인트니까 정답은 2번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역사성이라는 개념에는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발음이 변함, 형태가 변함, 마지막으로 의미가 변함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역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여러분들 큰 개념으로 들어온다면 역사성은 여러분들 소멸, 그 다음 성장, 그 다음 새로운 단어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새로 생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생성, 소멸, 성장, 생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과 성장과 생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변한다라는 이 표현법보다는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변한다는 이 말뜻은 여러분들 성장이라는 낱말 뜻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과 관련된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3번. 자, 3번과 관련 있는 부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언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의성. 포인트는 뭐라 그랬더라?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혹시 아직까지 언어 형식, 언어 내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수험생들이 계실까요? 언어 형식이라는 건 음성, 언어 내용이라는 건 의미.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봐봐. 음성으로의 형식과 의미로서의 내용은 우연적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자의성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역사성. 포인트는 아까 뭐라고 배웠더라? 있는 거 확인했고요. 사회성. 포인트는 뭐라고 배웠더라? 의사, 소통, 아무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약속이니까. 의사소통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4번 언어의 분절성의 포인트는 뭐였더라? 현실 세계는 연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언어는 그걸 끊어서 표현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끊어서 표현한 거 아닌가요? 얘는 의문, 단어, 문장,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 단위 혹은 단위 사이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라는 건 현실 세계에 대한 예문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분절성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건 언어의 규칙성이라고 부르는 내용이랍니다. 자, 거기까지 되셨습니까?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등학교 문법 책에는 언어의 규칙성이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과 관련 있는 부분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에 4번인 거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언어의 특성이랍니다.
다음에 나타난 언어의 특성은 밥이 맛있다를 배운 어린아이가 귤이 맛있다로 활용하는 것처럼 단어 형태를 새로이 만들거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오케이. 포인트. 포커스는 뭔데요, 선생님? 오케이. 예. 새로 만들거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여기. 창조성. 거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역사성의 포인트는 시간의 흐름, 분절성의 포인트는 사물은 연속적인데 그런데 언어는 그것을 끊어서 표현했다. 그럼 추상성의 포인트는요? 추상성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꼭 이 말이 있어야 돼. 공통된 속성을 뽑아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추상성이에요. 공통된 의미를 뽑아서 뭐로 만드는 거? 상의어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추상성이에요. 추상성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요점 정리서나 이런 걸 보면 자,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비둘기, 그 다음에 까치, 참새 여기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서 언어는 새로운 상이요. 뭘 만들어낸다? 새를 만들어낸다.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당연히 하이어와 상이어가 있으니까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의 특성을 추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과 관련된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5번과 관련된 부분 들어올까요? 5번.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갖겠습니다. 다 언어의 특성 차원에서 다음 글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너무라는 단어를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의미로 풀이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했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무를 수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 쓰던 부정적인 의미는 물론 너무 좋다 등등처럼 긍정적인 의미도 쓰게 되었다 라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된 부분 보시면 자, 1번 창조성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창조성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거. 드디어 너무라는 말이 생겨난 거야? 이건 아니잖아. 너무라는 말은 기존에는 있어 왔는데 거기에 의미만 덧붙여진 것뿐이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틀린 거고요. 자, 2번 언어의 체계성을 본다면 체계성이 뭡니까? 너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으니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야겠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도 지금 이해도 안 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언어의 체계성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있었던 언어의 규칙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하고는 전혀 상관이 또 없는 내용. 앞과 뒤가 상관이 없는 내용. 자, 그 다음 분절성 포인트는 뭐였었죠? 그렇지. 한 번 정해진 표준어의 영법도 바뀔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분절성이 아니죠. 얘는 굳이 얘기한다면 역사성이라고 해야지. 자, 그 다음 4번. 언어의 역사성 포인트는 뭐였더라? 시간의 흐름. 정해진 의미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똑같아야 하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 라는 거였었고 소멸, 성장, 생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사회성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의사소통을 그렇게 하니까 인정된 거야. 정답은 5번이 되겠군요. 자, 그렇게 해서 4번 문제가 좀 뚱뚱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렇게 많아 이럴 텐데요. 여러분들 문제가 뚱뚱하잖아요. 문제가 뚱뚱하면 정보가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땡큐 하면서 여러분들 풀어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여러분한테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면 뚱뚱하잖아. 이런 뚱뚱한 문제는 꼭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시간을 요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문제처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잠깐만요. 이런 문제처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10초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10초 내로 풀려고 하면 그래서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앞부분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얘는 적어도 몇 초, 30초는 여러분들 줘야 되는 건데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문제 역시 10초 안에 풀려고 하면 꼭 그렇게 실수를 한다. 시험장에서. 지금 기출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단련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뚱뚱하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서두르지 말자라고 스스로 여러분들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도 또 좋은 문제였었습니다. 5번과 관련된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6번 들어올까요? 6번 보니까 밑줄 친 부분 표현에서 주로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전체 글을 또 다 읽으란 얘기잖아. 근데 이걸 읽지 않고 풀어낼 수는 없어요. 오케이? 뚱뚱한 문제는 나한테 시간을 요구하는 부분. 근데 고맙게도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보여줬네요. 문법이든 여러분들 문학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출처가 나오잖아요. 출처는 여러분들 나온다라는 건 전부 다 그건 문학작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이거 보고 문학적 독해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문법 문제 플러스 문학 독해까지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랍니다. 다시 박스 안에 밑에 뭐뭐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걔는 뭐다? 문학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나흘 전 감자 조금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소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등장인물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지 남의 집 울타리를 엮는데 쌩이질, 쌩이질은 방해를 하는 것은 다 뭐래? 쌩이질, 방해라고 했어요. 고요 문제풀이로 출제됐어요.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니? 라고 여러분들 나는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학 독해를 생각해 봅시다. 나하고 저 기집애는 그 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저 기집애가 여러분들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요거야. 저 계집애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이 여자가 가지고 이 기집애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의 특성은 미학적, 지령적, 친교적, 표현적 기능 중에서 아하! 개념이랑 같이 묻는 문제였었군요. 정답은 몇 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이라는 거. 선생님, 미학적 기능은 뭡니까? 미학적 기능이 어쩌면 여러분들 함정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요. 미학적 기능은 주로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기능이 맞기는 맞아요. 말을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려는 기능, 그게 미학적 기능이에요. 그런데 전체 문학 독해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말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려는 기능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지령적 기능이라는 낱말 뜻은 여러분들 이거는 감화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는 낱말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 명령적 기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 표현적 기능은 자기를 표현하려는 기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6번 문제는 언어의 기능과 관련 있는 기출 문제였었습니다. 언어의 기능이 여러분들 주로 제일 많이 기출되는 부분이에요. 네, 사실 많이 기출되는 부분은 아닌 게 쉬운 문제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6번의 정답 3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